건축 리뷰는 OPM. 오늘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이야기하려고요. 우선 비엔날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엔날레라는 단어 자체는 2년에 한 번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데요. 1895년 첫 회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가 성공을 하고 나서 이 행사가 국제 행사로 커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비엔날레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재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뜻하는 공식 용어로 정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비엔날레는 국제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제전은 단순히 외국 큐레이터 선임을 하고 외국 작가들 데려오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에 관해서 네트워크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전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 베를린, 광주, 시카고 어디서 열리는 비엔날레이건 간에 비엔날레 총감독에게 중요한 건 그의 국적, 출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가 전지구적 현안을 다루는 유효한 대주제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주제를 통해서 수준 높은 세계 여러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국제전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토마스 헤더윅이 제시한 주제를 보면요. 이게 주제전 설명문이거든요. 제목은 보다 사람다운 도시 건축이고요.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서울의 건축 외관 디자인을 어떻게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담론을 공유하는 장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서울의 건축 외관 디자인이 세계인이 머리를 맞대고 담론을 형성해야 할 만큼 전지구적인 대주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혹시 그래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니까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소개문에도 버젓이 이 비엔날레의 목표가 서울을 무대로 세계 도시의 현안을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비엔날레의 유래도 친절히 설명을 하면서 전시를 통해 국제 교류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적혀 있죠. 절대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취지 역시 서울만의 지역 축제가 아닌 거예요. 서울 시민이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야 할 것은 고퀄의 제대로 된 국제전을 만들어 달라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물러서서 그럼 서울의 건축 외관 디자인 말고 그가 제시하는 사람다움, 휴머나이즈라는 주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죠. 이 토마스 헤더윅의 사람다움, 휴머나이즈는 동명의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영국에서 출판이 되었고 2024년 11월에 국내에도 번역본 더 인간적인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었죠. 이 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컨텐츠로 자세히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한데요. 토마스 헤더윅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헤더윅이 책에서 내세우는 더 인간적인 건축은 건물 외관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건물을 뜻해요. 우리 상식선에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적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좀 더 나가면 어쩌면 철학적일 수도 있는 이 수사가 붙은 건축이 과연 건물 외관 디자인만으로 그렇게나 쉽게 성취될 수 있겠어요? 너무나 편협한 한 영국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헤더윅은 BBC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고 본인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대중들을 오도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니까 영국 내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즉각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제 컨텐츠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 기사 하나를 해설하고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근본적으로 총 감독이 국제전에 전혀 맞지 않는 매우 개인적이고 컬트적인 주제를 서울이랑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 관점에서 전시 전체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메인 전시장인 송현동 부지의 전시를 보시면 어째 헤더윅이 디자인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휴머나이즈 월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휴머나이즈 월에서 선전되고 있는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헤더윅의 책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 감독은 큰 주제를 제시를 하고 참여한 또 큐레이터들을 조율을 하면서 전시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좋은 작가들을 섭외를 하고 작가들의 작품들이 돋보일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총 감독이 사실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랑 전혀 상관없이 릴리즈 되었던 본인 캠페인 내용을 이번 비엔날레의 어떤 참여 작가들 작품들보다도 크고 비싼 구조물로 전시를 했다는 거. 물론 이 구조물을 공식적으로 헤더윅 작품이라고 한 적이 없어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심지어 바닥도 이 휴머나이즈 월 하부에만 제대로 만들었어요.
북한 김정은도 멀미난다고 절대 안 살 것 같은 이 선전용 벽에는 횡설수설 5만 가지 잔소리가 저채도로 탁하게 적혀 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굳이 이 내용들 다 읽고 멀미나서 토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개막식 축사를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을 잘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기 보니까 보링이 참 많이 써 있어요. 한편으로 이번 비엔날레 홍보 영상은 아름다웠죠. 이 벽이 마치 리본이 날리듯이 날아와서 송현동 부지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개뿔구라죠. 완전 무거운 철덩어리예요. 이 이미지가 인쇄된 면들도 모두 철판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철덩어리로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경을 생각한 겁니다. 이걸 다 해체해서 고철로 광장에 쫙 펼쳐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한 재사용. 이 정신나간 구조물 뒤로는 24개의 파사드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상의 벽이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인데요. 건물 외관이 주제이기 때문에 작품이 모두 파사드인 거예요. 이 24명 작가들 중에 제가 이렇게 표기한 작가들은 도시건축 비전문가인데 초대된 작가들입니다. 취지는 헤더윅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건축의 외관은 꼭 도시건축 전문가가 아니어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선정한 작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이미 유명한 셰프, 아티스트, 디자이너, 전문 기업 뭐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전문가 비전문가 경계를 허무는 바텀업 방식의 창의력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여기 메인 주제전을 국제 오픈콜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보여주려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 보시면 영국 디자이너, 영국 주얼리 디자이너, 영국 패션 테일러, 바보가 아닌 이상 영국인 토마스 헤더윅의 인맥으로 유명인들 끌어왔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딱히 선정 기준도 없고 이렇게 대놓고 인맥 동원한 것처럼 보이는 허접한 작가 섭외로 좋은 전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이들이 대주제인 서울의 건축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 스텔라 맥카트니의 작품이 도대체 서울의 건축 외관 디자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번 전시의 특징이 전시 관람 중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이하다고 느낀 점은 이 24개의 작품들에게 2.4 곱하기 4.8m 규격의 한 면만 사용을 하는 포맷을 정해줬다는 건데요. 참여 작가들은 이 규격 안에서 모범적으로 절대 지루하지 않게 본인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아니 헤더윅 본인은 90m에 16m짜리 참으로도 인간적인 스케일의 구조물을 시원하게 질러놓고 작가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던 건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본인이 휴머나이즈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건축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해놓고 이 넓은 광장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틀을 작가들에게 정해주는 거는 애초에 창의성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24개 중에 23개 작품들의 개구부들도 모두 거울로 막는 걸로 통일을 했어요. 요즘 같은 SNS 시대 파사드에 창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짜치더라도 거울 셀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 찍어봤고요. 유일하게 개구부가 뚫려있는 작품이 모얼레스의 이 작품인데요. 알고 봤더니 신랑 신부 포토존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엄격한 포맷으로 정렬이 딱 되어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전체 전시 풍경은 마치 광장에 도열된 파사드 인질들처럼 보여서 기괴하게 느껴졌고요. 개인적으로 개별 작품들 대부분은 개취존 리뷰밖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또 1등상은 취조와는 무색하게 전문가인 국내 건축사무소 작품에 주어졌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비빔 인간 장독대 파사드에 1등을 줬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요 앞 건축사 사무소에 이 작품이 1등상을 받았어요. 축하드리고요. 이 작품은 아이들에게 공구리에 투사되는 어른들의 상상력을 알록달록 잔혹동화의 스타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창적이었기에 1등을 받을 만했죠. 얘들아, 공구리 안에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해. 를 교육하는 용도인 거예요. 넘어가고요. 지금 비엔날레는 송현동 부지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죠. 나머지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들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도시전에서는 서울 외에 세계의 여러 도시들의 건축 작품들을 역시 건축 외관의 시점에서 소개를 하는 전시였고요. 이번 비엔날레는 전체적으로 엄격한 포맷이 특징이에요. 상부에 높게 매달린 커튼이랑 하부에 박스로 구성된 한 세트가 전체의 공통된 포맷이었어요. 크리에이터의 설명에 따르면 그 중에서 상부의 이 커튼 타워가 메인 전시물이고요. 건물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커튼들의 1:1 스케일로 건물 파사드 이미지를 인쇄를 해서 걸어둔 거예요. 헤더윅의 전체 전시 의도를 굳이라도 따라보자면 이 파사드들의 외관의 형태, 질감들을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완전히 납작한 이미지로 다 눌려져 버려서 마치 커튼 박람회장에서 패턴 디자인을 보는 정도의 느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 옆으로 층고가 낮은 공간에서는 서울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펼쳐지는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지어질 예정인 작품들을 주로 소개를 했어요. 개별 작품들을 설명하는 작은 영상과 소개문을 담은 패널 벽들이 쭉 둘러서고요. 그 패널들에서 트랙을 따라서 커튼이 펼쳐졌다 접혔다 하는 식으로 설치가 된 전시였어요. 이 패널 박스 내부로 커튼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화면도 이 패널에 동시에 설치가 돼야 되니까 영상이 너무 작게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영상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글들이 크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은 전시처럼 느껴졌어요. 커튼에 인쇄된 이미지들은 해상도도 떨어지고 커튼끼리 기워진 부분에 주름이 막 젖어 있고 그래서 그 자체도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커튼들이 또 킹밖에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신 사납고 계속 약오르고 뭘 느낄 수가 없는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헷가닥해가지고 도시전과 서울전에서 공통적으로 커튼을 사용한 게 혹시 이번 비엔날레 전체의 납작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메타크리틱인 건가 하는 생각도 아주 잠깐 했지만 그럴 리가 없죠. 반성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는 B2층 메자닌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빈백 있거든요. 빈백. 이 빈백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엔날레 전시의 대부분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종합적으로는 이번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총 감독이 내세운 주제의 근본적인 수준 문제, 여기에 더해서 큰 예산을 하나의 과도한 선전용 구조물에 사용했다는 점이 도미노의 트리거가 되어서 전체 퀄리티가 정말 엉망으로 무너져버린 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제 시간을 사용한 게 아까워서라도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솔직히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영국 내에서 헤더윅의 휴머나이즈에 대한 비판들이 나온 게 2023년 10월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헤더윅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 감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당시 영국에서 나왔던 헤더윅 비판의 핵심 내용들이 이 휴머나이즈 내용의 전문성 부재, 얄팍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대중들을 오도한다 라는 점이었고요. 이 비판의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었다면 헤더윅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총 감독으로 선정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즉 결국에는 서울시는 헤더윅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비엔날레 총감독에 선정을 했다. 또는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선정을 했다. 둘 중 하나인 건데 어느 쪽이든 간에 시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이고요. 아무튼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의 개막식 축사에 따르면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시 예산 76억 그리고 헤더윅이 구해온 20억 해서 최소 96억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톱! 토마스 헤더윅은 서울에서 한동안 힘들 거예요. 노들섬이라고요. 마지막 큰 거 한 방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건축 리뷰는 OPM.